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 원 임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버려진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 담고 거기 그걸로 예술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작가이자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오늘 그 워킹맘 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도 어떻게 이게 되어질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워킹맘 2. 일단 저희 이름보다는 그 네이버, 저기 뭐야, 유튜브에서 그런 이름으로 부르, 도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워킹맘 1, 2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차후에 뭐 얘기 깊어지면 뭐 관련해서 저희에 관한 얘기들도 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컨텐츠는 이 워킹맘들이 살면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뭐 우리 사회 이슈 문제, 다양한 이유들의 뭐 있잖아요. 억울한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겪는 희노애락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저는 이렇게 임승희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하시고 저도 역시 강사입니다. 저는 치과 위생사들이나 의사들이나 기공사들한테 기공사 선생님들한테 위생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 치아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세미나 강사고요. 이런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차후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해야 될 이슈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그 아까 왠지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게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라는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체면 때문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상황은요? 상황은 예를 들면 뭐 어떤 선생님이 이 말을 꺼내서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왠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내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만둔 그러니까 치과를 한 20년 차 정도 다니신 선생님인데 10년을 같은 병원에서 최근에 10년을 계속 근무를 했어요. 네. 앞으로도 이 원장님이 폐업할 때까지 같이 가려고 생각까지 하실 워킹맘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실장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기본 진료실 쪽 직원이고 실장은 이제 데스크라 해서 앞에 이제 맞이해 주시는 분이거든. 치과 가면 맞이해 주시는 분.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나온 그 워킹맘보다 10살이 어리세요. 네. 10살이 어리신데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연세가 자기보다 훨 많은 분이 진료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데 자기 방식으로 실장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두머리 역할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데 너무 오래된 직원이 있으니까 싫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네. 그 실장님이 이 진료실 팀 직원이 싫음을 계속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 근데 이 언니 입장에서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왠지 그 말을 하면 내가 고자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왠지 그러면 이게 왠지가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네요. 수시로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왠지가 그냥 들어. 자기 체면. 내가 이 속 얘기를 해야 될까? 왠지 난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일이 말하기 따지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완전 순간 바보가 돼버린 거죠. 모든 것을 덮어 써버리는. 근데 이게 다니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애기 육아할 때도 일하면서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셨으니까 네. 그리고 일반 직장 다니시고 이제 아기 놓고 잠시 일을 안 하시다가 프리랜서로 나가신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애를 케어를 케어해야 하면서 되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집 앞이야. 여기 회사 앞이야. 사무실 앞인데 여기 어린이집을 그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었던 게 우리 집에서 얘를 맡겨놓고 내가 회사 갔다가 다시 집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치과를 다녔거든요. 네. 갔다 가면 네. 8시가 넘어요. 저녁 8시. 그럼 밥 주고 너무- 나면 9시, 10시야. 그러니까 근데 애가 이때부터 뭐라 하냐면 놀이터 가. 이게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데리고 나가서 놀면 11시가 넘어. 이거는 이 워킹맘들이 흔하게 겪는 얘기거든요. 출퇴근 시간 길면. 그러니까 이걸 줄이려면 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 앞에다가 어린이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 건데 이게 항상 체면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어요. 또 괜히 또 이 말 했다가 왠지 또 저쪽에서 또 이런 표현을 할까봐. 또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시원하게 말 못해. 우리 직장에도 내가 늦었는데 늦었다고 변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 애 때문인데 맨날. 근데 이놈의 애는 꼭 뭐 내가 뭐 할라 그러면 사고가 나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왠지가 시댁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는 게 신랑한테도 그렇고 이 체면이 약간씩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씩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자체, 나 전체를 그걸로 둘러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시로 순간순간 그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일 수도 있어요. 오로지 그걸 위해 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싫은 소리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왠지. 항상 왠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컴플레인이나 어떤 내 마음을 전달할 때 항상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화내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요히 있다가 왜 불현듯 터뜨리냐, 그렇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 신랑 같은 경우에 그런 거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럼 평상시에 얘기를 하지 그랬냐. 지금 평상시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면 왜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답이 없으니까 왠지야.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떤 선배나 네. 우리의 멘토들이 있어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정말 정답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솔직히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 어느 것도 인생에는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좀 살아보니 더더욱 느끼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정답은 없지만 이거를 각 개인이 정말 수없이 겪었던 이 지점을 우리가 정답을 내리지 아니하고 서로 나는 이 지점이 이랬다. 너는 이랬다. 또 우리는 이랬다. 근데 왜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그 지점에 우리가 설까라는 걸 우리가 얘기로 자꾸 해보면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 내지는 저같이 화내지 않고 흥분하지 아니하면서도 내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 그거를 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많이 좋아진 거야. 네. 진짜 많이 좋아진 거야. 정말 좋아졌죠? 제가 이분을 8년을 넘게 하는데 진짜 많이 좋아진 거야.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 완전 싸움 딱 그 자체였으니까. 깜깜이죠. 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케어를 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이거는 있었어요. 마이크 치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방송이고 저희의 방송은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대본이고 뭐 사전 협의? 아니 그냥 앉아.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항상 우리 삶이 그래. 즉흥적이고 그럼요. 어떤 고민을 해도 별로 시원치 않은 결과도 없고 그 고민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서면 그놈 때문에 아주 피곤해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다 주시진 않는 것 같아 뭐든지 삶이. 그래서 이놈의 왠지 때문에 오늘 왠지 얘기를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왠지가 뭘까 도대체. 저는 요새 극복한 게 이 왠지라는 게 나의 체면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저는 안 하려고요. 이 체면 차리게 안 하려고요. 그게 뭐냐면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화나면 화나다 그러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참으니까 화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뱉어요. 그렇다고 그걸 화로 뱉는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요새 컴퓨터 게임에 완전 지금 저희 아들이 중1, 이 집 둘째도 이제 중1.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중2병이 거의 중1병이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엄청나게 상태들이 안 좋아서 게임에 애가 거의 이제 중독이 너무 심해서 미쳐있는 상황이었고, 이 게임 때문에 애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굉장히 사단들이 커져서 저는 이게 너무 속이 상했는데 네. 어느 날 우리 둘째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건담 프라모델 건프라 그 프라모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걸. 그래서 그걸 하더니 애가 큰애가 보더니 작은 애가 하는 걸 보고 너무 나 갖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걸 사줬어요. 2만 원짜리를. 잘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사줬어. 그게 옛날에는 못했어. 초등학교 때는 시켜보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줘봤더니 얘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손가락이 힘이 생기니까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걸 하더라고. 너무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다 지금 10만 원까지 왔어요. 사이즈가 이만해요. 처음에 요만한 거 하다가 지금 이만치까지 왔는데 이 친구가 이걸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눈이 반짝거리더니 하루는 게임을 안 했어요. 그게 이틀이 되고 매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주일 내내 게임을 하던 애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게임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엄청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교구가 건프라가 비싸요.
좀 비싸죠. 그리고 이게 다 조립이 끝나면 전시는 만족스러우나 다음 걸 또 하고 싶은 중독성이 또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학원을 안 가니 차라리 이거라도 하자. 억지로 학원도 보내는 것도 이제 나는 싫고 이 전기세 대주는 것도 나도 이제 지쳤어. 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그러면 내 거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얘한테 이거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결과물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조금 좋아진 건 맞아요. 그러면 건프라를 좀 무조건 해결이 되네.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눈을 반짝거리는 어떤 것을 찾아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애가 달라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게임을 일순간이라도 끊었다는 게 그게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돈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왠지 뭔가를 해야 되고 학원을 보내야 되고 왠지 남처럼 해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나는 이제 놓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부분은 다 못 놨지만 왠지 학원을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 왠지 얘가 학원을 안 갈지언정 집에서 그래도 주기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그걸 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 그 왠지 근데 그 왠지는 정해져 있는 그림은 아니었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걸 했고 애가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정해진 룰대로 살지 않으면 망가질 거라는 그 공포감 때문에 사실 나도 학원을 닥달해서 보내보려고 했지만 얘가 반발이 심해지면서 이상하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또 걱정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할 도리는 없어. 근데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아저씨가 이러는 거야. 자기 최근에 수원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 초등학생이 되게 많이 맞았어. 죽었대요. 죽었대? 유튜브가 말했나? 그 애들이 여러 명이 빗땅 그러니까 했던 애. 걔 많이 다쳤다고 들었지 나는. 이제 들었나? 하여튼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어쨌든 사건이 컸어. 근데 그 택시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자기가 이슈로 드러내면서 자기 아는 자기 친구의 아들이 죽었대요. 중학생인데. 왜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들이 일하는데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아기 딴에는 열심히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다가 어느 날 애가 자살을 해 있더라는 거지. 그 엄마 부모 얘기를 들으니까 애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는데 아파트 그 수원의 홈플러스 옆에 그 큰 아파트 있잖아. 그 한일타운 단지 거기 사는 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게 해도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다가 수업 들으러 오신 선생님이 우연히 꺼낸 말이었는데 자기 초등학생 딸이 사고로 죽었대. 걔는 이제 그 집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듣고 나니까 그때 우리 둘째가 초등 1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내 또래 아이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는 이제 걱정은 되는데 꼭 남들 따라서 이 길을 걸었어야 되냐는 거지. 사실 그 엄마 아빠도 경제활동을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게 된 이유도 왠지 내가 이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해야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며 이 돈을 많이 벌어야 이 아이의 그 교육비를 댈 것이며 이 아이의 교육비를 대야 얘가 잘 될 거라는 그 왠지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건데 사실 사람들이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되게 외롭고 두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하고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왠지의 이 길도 사실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남들과 다른 삶을 택한 이 길도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길에서 뭐 서울대학을 가고 스카이 대학을 갔다는 그 결과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체 불투정 다수에게 다 동일시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조국처럼 대줄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사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고 결론 없지만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그 아이의 눈을 보고 대화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는 이 어떤 그 순간, 이 모먼트, 이 순간이 결과물이 사실 늘 있었어요. 우리는 어제도 이마영 강사님은 지환이 반짝이는 눈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거 결과물이거든요. 난 그게 매우 기뻤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집도 사실 음. 이만한 강사님의 아들과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유학기제, 중일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기제 네, 너무 싫어.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기제를 만끽하며 참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자유학기제는 시험이 없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이 시험이 없는데 학습을 하겠냐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럼 우리 배윤우가 우리 큰 작은 애가 마냥 그렇게 늘어지고 무기력하고 있는 그 친구냐?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긴 해요. 그게 빨리 바뀌어서 그렇죠. 그 아이템이. 그래서 그 거기 발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고 싶은 욕구는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그 결과물을 어디서 보냐? 어제 이제 1박 2일로 놀러를 갔을 때 누군가가 이제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 뭘 보여줬을 때 감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1이면 감탄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감탄이 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게. 근데 감탄이 우와 하면서 그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그거에 리액션이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게 과대하진 않았지만 그거에 사실 대화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중3 우리 배혜는 좀 늘어져 있었지만 쟤도 제가 보이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위에서 이제 저도 그 길에 처음인 엄마 우리 혜인이 윤우도 처음인 아이들 딸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것을 우리가 안 해봤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할 짓 해봤죠. 네, 왜냐하면 저도 되게 미숙하고 그리고 그 앞에 걸어갔던 그 많은 엄마들이 했던 그 행적들이 옳게 느껴진 적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이 되게 잘했거든요. 그렇게 그 엄마들이 그렇게 이끌었을 때 그 애들은 그 결과물이 딱딱딱 나왔었어요. 하지만 우리 애들은 그것을 흡사하게 제가 그 연출을 했을 때 우리 애들은 안 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까워하는 게 교육비예요. 전기세 너무 줬어. 제가 제일 아까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 아이들이 욕구가 있는 쪽으로 제가 방향을 바꾸고 거기에 귀 기울여주면서 가정에 평화가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 되게 이제 우리 둘 얘기가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할 수는 있는데 이걸 해보고 안 해보고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치. 예, 그러니까 왠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그쪽도 사실 결론에 이른 게 아니라 실험에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도 왠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것을 버리고 이 아이들은 왠지 엄마 이거 왠지 이걸 하고 싶어가 아니라 엄마 내가 이걸 확실히 하고 싶어라는 확신 가운데 한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응하는 것 이거를 해보는 이거를 따라갔을 때 둘 다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이 길의 여정에서 우리의 그 몫은 뭐냐? 사실 되게 어떤 길을 가든 되게 흔들릴 거예요. 너무나 많이 맞나 이게 맞나 안 맞나 순간순간 와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또 되게 미숙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여지는 거 솔직히 좋아해요. 왜 또 딱 손에 쥐어줘야 좋거든요. 구체화된 직업. 네.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림이나 또 이 불안감이 어디서 그러면 우리가 멈출 수 있냐. 그거는 사실 저도 아직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감탄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든 아저씨든 아줌마든 이 사람의 말 속에 신기하단 말이 들어있느냐, 신기한 말을 쓰느냐, 내지는 또 이 사람의 삶 속에 뭔가 욕구가 일어나고 내일 날 바르는 거 되게 반기느냐 이런 게 저는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 그거를 애가 이제 느끼느냐. 근데 우리 완이가 지금 14살이니까 13년을 살면서 내일이 기대된다는 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했었는데 애가 점점 올라갈수록 그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소풍 때 빼고 아직 그거라도 나는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해. 근데 요번에 그 건담에 뿌리는 반짝이, 야 난 짱구 반짝이를 눈앞에서 봤네. 광채가 나오죠. 그걸 보는 순간 엄마들이 이제 드디어 너무 이제 고마운 거예요. 안심도 좀 되고. 그치만 아마 이건 항상 다람쥐 쳇바퀴라 그랬잖아요. 또 그럴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 또 우리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사이클이 하잖아요. 있지. 그러면 이제 분명히 또 늘어지고 뻗고 또 무기를 하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계단이라는 거 성장은 그러니까 성장은 1층에서 100층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층에서 1.5층 그 다음에 2층 이렇게 성장은 그렇게 시간을 요하면서도 우리가 아이의 성장이 결국 아이의 성장이 아니고 엄마와 아이와 그 가정의 성장이거든요, 사실은. 교육 강사예요. 정말 교육 강사다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완이가 좋아졌어. 곧 우리 가정이 좋아졌어. 우리 아빠가 좋아졌어.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내일을 기대할 수 있냐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보이지 않지만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일이 시작되는 거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신을 믿든지 자기 안에 신앙은 좀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이 새서 해가 뜬다는 거에 대해서 1도 의심이 없거든요. 매일 겪었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러면 사실 그 어떤 확연한 그 사실을 우리가 나는 믿겠어, 믿어 이렇게 막 어깨에 힘주거나 결의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스스로가 알고 있는 팩트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며들어 있는 게 있죠. 이미. 근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인지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공기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내일 날이 밝잖아. 그러면서 이게 새롭게 다가온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바로 엄마든지 아이든지 아빠든지 그런 모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그런 패러다임이 새롭게 다가와지는 시각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 결국 성장의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둘 다 그걸 맛본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라는 개념이 여기에 국한이 돼서 나도 모르게 빠져드니까 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 했었잖아요. 그 석사 과정 밟으려고 그걸 해보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에 앞서 내 느낌이 뭐가 있었냐면 나 저거 따서 내 스펙을 쌓을 거야. 그래서 나는 좀 더 고급져져서 왠지 난 저걸 따야지 강사를 할 때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래서 그 과정을 따지 않아도 강사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과정을 따야 될 것 같은데 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따. 그러니까 이거를 밟아야 이 강사가 되고 왠지 이 강사가 되는 것까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돈 많이 버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또 이거를 따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명예욕과 물욕이 같이 이제 번복이 돼서 그걸 하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근데 막상 어느 정도 선에 오르니까 그 덧없음을 어느 순간 갑자기 느낀 거야. 아침에 갑자기 해가 떴을 때 그 감사함을 느낀 것 같이 네. 내가 굳이 이게 없어도 내 달란트가 충분히 있는데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거기에 내가 힘을 쏟느라 내 새끼를 덜 돌봤고요. 내 강의를 덜 신경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그거에 이제 낚여서 우리는 사로잡힌 거죠, 완전. 그러니까 이제 그 낚싯줄이 탁 던져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낚여서 달랑 낚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휘몰아치면서 정신없이 그 물에 있다가 딱 돌아보니 나에게 자격증은 남았을진 모르겠지만 집안꼴 돌아가는 거는 개판이 된 거죠. 그 표현 딱 정답이야. 네. 집안꼴. 집구석 네.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어 진짜. 이거는 이제 다시 그것을 그 지점까지 원래대로 회복하기까지 또 엄청난 많은 시간들이 또 에너지가 소요돼야 되는 거죠. 돈과 에너지가 네. 어마무시하게 소요가 됐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죠. 내가 벌었다 하더라도 그게 다 다시 리셋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애의 감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거든.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자라라고 하냐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만회할 시간대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 실수합니다. 잘못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는데 육아에서는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벗어나. 네. 육아에서는 기회가 없고 그래요. 이제 이미 시간이 쭉 지나서 엄마도 화해가 되고 엄마도 성장해서 다시금 이제 우리가 좋은 관계로 맺을 어떤 그런 시간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 그런 인격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보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 지점을 우리 누구나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제 아는 그 상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한테 그러니까 8살 학생이야.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예. 그 애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 애가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하대. 엄마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 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둘째가 생겼어요. 이 집에. 그럼 이 친구는 완전 아시잖아요. 찬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둘째를 또 너무 예뻐하신대 엄마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퇴행이 와버리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워킹맘에 애 둘이면 다 느끼는 거예요. 첫 애가 퇴행이 옵니다. 근데 이때 아기가 들어왔는데 엄마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니까 뭘 먼저 첫 놀이가 뭔지 아세요? 깍꿍놀이를 했대요. 깍꿍놀이는 아기 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깍꿍놀이라는 게 이거를 소홀히 하면 그 다음에 얘는 깍꿍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8살에. 8살에. 그리고 그 다음에 깍꿍 한 다음에 네. 엄마 숨었다 여긴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네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놀이. 이게 우리 어릴 때 했던 놀이를 안 하는데 이걸 더 많이 해줘야지 그 애가 예전만큼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도 100%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걸 먹고 그만큼 챙겨 먹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분량만큼 받아야 되는 그 사랑만큼 그게 20살이 지나고 25살 대학 졸업을 했는 그 다 큰 애기라도 그 지점을 다시 해줘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너무나 공감을 하는 게 요 근래 이제 내가 아들을 다시 보게 됐거든요. 옛날엔 솔직히 다 컸는데라고 자꾸 생각해서 중1이니까 키가 174예요. 발이 280이에요. 그러니까 지 아빠만 해. 지 아빠보다 조윤수 더 크잖아. 근데 이게 와가지고 내한테 가슴에 안기면서 안마 그러는데 지가 무릎을 구부려야 내 가슴에 머리를 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안마 이러는데 이걸 안 안아줄 수도 없고 옛날에 징그러워서 밀쳤거든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 그렇죠. 퇴행에 대한 내가 뭔가를 보상 심리를 해줘야 되니까 어제 끌어안고 내가 잤어.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근데 끌어안으면 생각을 해봐요. 머리통이 나보다 더 커. 이걸 끌어안으면 가슴에 부비부비를 하는데 엄마가 좋으니까 하겠죠. 근데 네. 엄청나죠. 나 우리 신랑도 싫은데 그럼요. 들이대니까 얼마나 싫어요. 되게 싫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입 꽉 다물고 그래 엄마야 그걸 하는데 하면서도 정말 기분이 얄궂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짊어져야 짐이더라고. 내가 이걸 안 놨으면 모르겠는데 놔버렸잖아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넣을 수도 없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이 일을 흘러간 세월을 보상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해야 될 건 내가 이 왠지 길을 쫓아갔다가는 망하게 생긴 거라는 걸 어느 순간 너무 몸적으로 있죠. 육감적으로 이게 확 오는 거 있죠. 이대로 살면 망한다. 나 죽을 것 같다 진짜.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 딴에 생각했던 것들이 행동에 옮긴 것들이 이 아이에 대한 집중, 관심 가지기, 네. 수다 떨면 다 들어주고 수다라도 떨어주는 게 감사하더라고. 어떤 애는 방문 닫아버린다며. 그럼요. 우리 방문 닫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만 강사님께서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전환을 맞이하셨고 그 전환을 맞이한 걸 인지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행동을 옮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 다 큰 애가 이 부비부비 다 반응하는 게 가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것도 우리 모두는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마영 강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연대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대. 그렇죠. 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사실 되게 굉장한 엄청난 아름다운 말 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연대라는 말을 쓸 때 저기 광화문 앞에서 뭘 외친다던가 내지는 자기와 함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어떤 것들을 결의하는 걸 연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들의 연대가 너무나 필요한 게 자기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내 아이가 안전하고 내 아이가 잘 크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시작된 이 내용이 결국에는 어떻게 기결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함께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연대해야 된다라는 말로 기결될 수는 사실 있어요. 이게 연대의 모양이 되게 다양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막 풀어내면서 막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서로 얘기를 막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는 이게 수다 연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다가 굉장히 정말 병의 처방이에요. 이게 보면은. 하브루타지. 유대인들 예, 하브루타에 예, 지금 하고 예, 있는 게 우리가. 예, 그래서 이 지금 이마은 강사님이 아들에게 하고 있는 이 방법, 이것을 우리가 듣고 공감하고 또 내 아이하고의 삶을 또 비교해보고 또 적용시킬 부분이 있으면 또 배우는 거고, 그리고 또 나는 또 이렇게 했을 때 또 우리는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또 이렇게 했다는 걸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신적인 연대도 가지지만 몸으로도 직접 하고 있는 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공감을 받아야 되는 게 워킹맘이 우리 단순하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어떤 큰 TV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메이저급 이런 데서 와서 부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교수급 어떤 소장님들 오셔서 얘기를 해주고 어떤 뭐랄까 처방을 내려줘요. 네. 그게 처방대로 됐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희가 가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각계 전투로 서로가 다 겪고 있는 건데 너한테 이 처방을 했고 네가 그걸 따라줘야 네 애가 멀쩡해진다는 거에 대해서 처방을 줄 때 가끔 토가 나올 때가 있어. 내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가 해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렇잖아. 부모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은들 신랑이 뭉개버리면 또 거꾸로 신랑이 그걸 잘해놨는데 내가 뭉개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잘 케어했어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사회에 나가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럼 결국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견뎌낸다기보다는 버티는 거. 한숨 갑자기 네, 버티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게 부모든 그게 지나가는 삼촌이든 옆집 아저씨든 학원 선생이든 정말 지지해주는 한 명의 그 응원이 그 아이를 버티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가르치려 들은 거에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보시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케이스를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대화의 내용을 아는 거지 우리 전신의 삶을 아는 건 아니야. 우리 역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누군가에게 조언을 줘요. 그러면 저는 질문부터 하기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걸 많이 정보를 얻은 다음에 조언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일반화돼서 나와버리면 그렇잖아요. 큰 메이저급에서는 그 일일이의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의 맥락은 이제 어떤 화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와서 답을 딱 찍어주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맞아 안심을 하게 하는 그게 이제 맥락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속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은연중에 내가 모자람이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쪼개는 거지. 그렇지. 눌리는 거죠. 그럼 또 그놈의 왠지가 내 발목을 잡고 있어. 했는데 그 커리큘럼도 했는데 왜 내 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순간 눌리는 거죠. 우리는 덜 떨어져서 우리가 못 배워서 우리가 못 살아서 우리는 저게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래서 저 왠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 그러니까 내 애와 내 가정에 맞는 플랜이 있을 텐데 내가 없어 이 안에. 남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이 왠지 결국엔 체면은 남이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래. 그 사람의 말 속에 나가 있는지 들어보세요. 내 남편의 이야기, 시부모 이야기, 그 다음에 연예인 이야기 빼고 있는지. 차라리 동치미가 나는 더 가슴에 와닿던데?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가 요즘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떤 걸 하고 있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대를 통하는 게 본인들이 뭐 이 영상 보고 댓글을 남기시던 아니면 이게 진짜 솔직히 많이 여러 군데로 루트를 통해서 빠져나갈지 우리는 모르죠. 이제 처음 찍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날 우리 구독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그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쏟아질 것 같아.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장을 만들었지만 이걸 이미 다 알고 있고 풀고 싶은데도 이제 그런 장이 없어서 못 푸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아름다운 말 하기 싫어 여기서. 우리 또 그게 안 되거든요. 우아한 말 하기 싫어. 우리 또 안 되거든요. 배운 여자 티내기 싫어. 난 그런 거 싫어요. 우리가 또 안 되죠 그냥 또. 이렇게 생긴 대로 말하고 싶어요. 그럼요. 딱 보시는 대로. 그렇죠. 발발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카페 회원들이 알아요. 내가 이런지. 저는 제가 이렇게 생겨도 말 안 하고 있으면 다들 화난 줄 알아요. 말하면 되게 안심을 합니다. 난 네. 맨날 피곤하니. 그래서 말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되게 안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대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엔 또 왠지 왜 다른 그런 그렇죠. 이슈들을 가지고 네. 만나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네네. 안녕. 바이바이. 꺼야지. 이제 끄는 데까지 아직 못 꺼졌을 거예요. 편집 못 해갖고 나 눌러주세요. 이대로 눌러.